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성령이 충만히 임재한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광명교회 하면 참 많은 은혜가 생각납니다. 제가 광명교회 전에 왔을 때 제가 그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는 저기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지하철 타고 광명교회로 왔었는데 오는데 이 컴퓨터를 딱 항상 좀 연습을 해요. 늘 지하철에서도.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옆에 얘기도 하는데 딱 열었는데 이거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세상에나 그 배터리가 1시간 동안 안 나왔습니다. 한 5분이면 나갈게. 제가 이 교회 와서 막 얘기를 했더니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제가 그 감동이 정말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지금처럼 앞으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를 오면서 광명교회를 좀 검색해봤어요. 그러니까 광명교회 그림이 이렇게 딱 나오고 그리고 이게 뜹니다. 혹시 좀 작게 해서 안 보실 수 있는데 광명교회 정부일 목사 부당 처분 처리하라. 뭐 이것도요. 광명교회 성전소 뭐 이렇게 네 그다음에 바른 일꾼 선출을 위한 특별 기도회 뭐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소중한 앞에 온라인 페스티벌 집회 때 참석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교회가 예전에 우크라이나의 아들아 후원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기억하세요?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캠프리 가서 침례를 받아서 거기서 간증할 학생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기서 계속 검색해서 보니까 보건복지부 관련돼 가지고 세미나 개최한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코리아 드림 뉴스 해가지고 광명교회 수영 못해 이러면서 떴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런 기사들이 뜨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정말 우리 광명교회는 열정이 넘치는 교회다. 열정이 없으면 이런 많은 일들 못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 워낙 열정이 또 많으신 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늘 지금처럼 열정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정은요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열정을 있으면요 못 이겨내요 아무도. 심지어 우리의 몸에 열정이 있어서 열이 있잖아요. 우리 몸이 온도가 스스로 1도만 올라가도요 면역력이 엄청 올라가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교회가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흥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넘치는 이 교회 광명교회에서 저는 마이크로바이옴 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첫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뭐를 돌려요? 영광을 돌리라. 건강기별을 지키는 사람이 까탈스러워요? 안 까탈스러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건강기별 정말 열심히 지키거든요. 한국사님 중학교에 제가 근무를 했는데 한 선생님께서 오시더니 어머 목사님 예 그랬더니 이야 건강식 하는데 안 까탈스럽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강식을 하고 건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까탈스러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든지요 자기 스스로 하면요 까탈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전 인성식품을 안 먹거든요. 기도 안 하고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라면만 먹으면 가서 그렇게 정죄를 해요. 목회자가 라면 먹으면 형님 라면 먹은 입으로 설교가 나오십니까? 막 이렇게 그죠?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 기별을 지키는 이유가 나도 건강을 위해서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까탈스러움이 아닌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건강 기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진딧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진딧물은요 해충이죠. 화초에서 농작물까지 굉장히 피해를 끼칩니다. 그런데요 이 진딧물은요 굉장히 편식을 합니다. 저희 집 딸도 편식을 많이 하는데 저 딸 못지않게 굉장히 편식하는데요. 오로지 식물의 수액만 빨아먹고 삽니다. 수액만 먹고 살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이 진딧물이 자란 데서 정말 필요한 게 아미노산인데요. 그 수액만 먹어갖고는 아미노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얘들이요 영양실조에 안 걸려요.
편식을 계속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야, 저렇게 수액만 먹는 진딧물이 왜 건강히 잘 살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여기 진딧물한테 항생제를 딱 먹였습니다. 항생제는 뭐 하는 거예요? 균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에 균이 다 죽으니까요. 얘가 신기한 게 수액을 계속 먹더니 어느 날 시름시름 앓다가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것처럼 이 아미노산에 만들어주는 누군가가 얘 몸속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몸속에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이라고 그러죠. 그 미생물이요, 수액만 먹고 사는데 얘가 아미노산을 그 속에서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이 발견된 다음에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부크네라라서 이름을 부크네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진딧물이 수액만 먹고 살지만 몸에 많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몸 안에 100만 마리나 되는 그 미생물이 열심히 공생하면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이거는 진딧물뿐만 아니라요, 흰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흰개미가 메탄가스 많이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흰개미는 나무를 갉아먹어요. 근데 그 나무에 있는 셀룰로스라는 것을요 스스로 소화를 못 해냅니다. 얘가 안에서 소화를 못 해요. 그런데 다 뱃속에서 소화가 되잖아요. 신기해서 보니까 이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흰개미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엄청난 일을 하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이라는 단어를 보통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데요, 이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용어로 미생물 생태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진딧물이나 곤충뿐만 아니라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 몸속에도 엄청 많아요. 우리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유산균. 들어보셨잖아요. 유산균 그래가지고 약국 가서 유산균 주세요. 그러면 꼭 약국에서 2개를 줘요. 이것은 프로바이오틱스고요. 이건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이거 2개를 같이 먹어야 돼요. 아이고 약사님 저 속이지 마세요. 하나만 주세요. 그래요. 그 약국에 계신 분이 장사하려고 그렇게 2개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 좋은 균이에요. 그럼 이 균도 먹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먹이입니다. 그러니까 약국에서 돈을 더 벌려고 2개를 주는 게 아니고 균도 먹고 먹이도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 유산균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존재합니다. 얼마나 많냐면요, 사람의 몸무게가 70kg면요 우리 몸속에 2천여 종의 이 미생물이 있습니다. 종류만 2천여 종이에요. 근데 계속 더 발견되고 있어요. 그리고 몇 마리나 사는지 아십니까? 38조 마리나 삽니다. 엄청나게 우리 몸속에 많이 살아요. 미생물들이 구강에도 있고 미간, 피부, 폐, 팔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는 데는 대장입니다. 대장에서 95%가 살아요. 자, 얘들도 생물이니까 먹고 내뿜고 이런 걸 다 하겠죠? 근데 걔들이 먹고 내뿜는 이런 작용들이 나오는 물질들이, 대사 물질들이 우리의 소화, 그다음에 약물 대사, 면역계, 뇌 활동,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감성 이런 것까지 다 좌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류 질병 극복의 열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 저는 처음에 제가 이걸 접했을 때는 아이고 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미생물들이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고혈압, 고혈당, 고칼로리, 그다음에 대사증후 이런 거 다 걸립니다. 그래서 얘들 균형을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밀리엄 헨리 게이츠, 빌 게이츠죠. 세상에서 제일 부자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했어요. 세상을 바꾸게 될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이크로바이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다. 그러니까 암 걸리게 하는 거랑 치매 막는 거랑 이 미생물 관련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연구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연구하고 있죠. 미국에서 국가적으로 이걸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그래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는 부서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라고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딱 가면은 그것만 연구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보면 여기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거 협업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옛날에는 2007년도 저도 한 요때쯤 접한 것 같은데 마이크로바이옴은 논문 쓸 때 사람들이 참고도 안 했어요. 이 뭐야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지금은 수천 개의 논문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연구하고 있죠. 논문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화장품 광고도 이렇게 한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이렇게 광고합니다. 이 우리 얼굴에 바르는데 미생물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보면 이 장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사는데 이게 제2의 뇌다. 그래서 얘를 잘 관리해야 치매, 뇌질환 안 걸린다. 그리고 유산균을 늘려야 된다. 이 제약회사들도 이렇게 연구하고 있다.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자폐증도 장내 미생물과 관련이 있다. 우울증, 마음과도 다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신체 자체도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는데요. 이 미생물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자, 이 미생물 연구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2006년도에 이제 깊이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이런 연구를 했어요. 한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쌍둥이인데 하나는 뚱뚱하고 하나는 날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봐도 뭐 둘이 생활이 크게 다른 것 같지도 않고 엄마 뱃속에서 나서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를까? 고민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요. 쌍둥이, 뚱뚱한 쌍둥이, 그다음에 날씬한 우리 집에서 뚱뚱이라는 말이 금지였는데 죄송해요. 오늘은 사용할게요. 뚱뚱한 사람에게 있는 이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을 꺼내내고 그다음에 마른 사람에게 있는 사람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생쥐 2마리에다가 장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먹이는 똑같이 저지방 식이섬유를 줬습니다. 그런데요, 마른 사람에서 뺀 균의 쥐는요, 그렇게 먹었더니 말라요. 그런데 뚱뚱한 사람 장에서 빼낸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넣었더니 쥐가 저렇게 뚱뚱하지더라고요. 똑같이 먹고 똑같은 날 똑같은 기후에 살았는데 그거 실제적으로 실험했던 쥐입니다. 똑같이 먹었는데 하나는 이만하고 하나는 뚱뚱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뚱뚱한 사람일수록 퍼미큐티스라는 이 미생물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씬한 사람은 이게 유익균인데요. 박테로이데테스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 퍼미큐티스라는 균은 안 좋은 균이에요. 나쁜 균입니다. 그리고 이 박테로이데테스는 좋은 균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균이 있는 이 사람이 똑같이 먹어도 살이 안 찌라드는 거죠. 물만 먹어도 살찌는 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 퍼미큐티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재밌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10년에 이 사실을 더 자세히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요. 아까 뚱뚱하게 만드는 그 균이요. 뱃속에서 아세테이트라는 것을 많이 만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세테이트라는 게요. 이 공복 호르몬이라고 해서 글레린을 되게 많이 분비하게 하는데 이게 많이 분비되면요. 더 허기져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활동을 해도 그 균이 많은 사람은 이 개가 만드는 대사 물질에 의해서 더 공복감을 많이 느끼더라는 것이죠.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더 많이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뚱뚱하게 하는 균이요. 보니까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게 한답니다. 몸에서. 그래서 이 몸에 필요보다 많은 인슐린이 나오면요. 세포로 포도당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로 쓰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더 뚱뚱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관련된 이게 그 논문인데요. 이 논문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더 많이 연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그럼 그 균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제 앞으로 생각해 볼 건데요. 심지어 우리가 요즘 많이 사람들이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질병 예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 DNA 가지고 질병 이렇게 예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무슨 암에 걸렸으면 나도 더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래서 DNA 검사해 가지고 심지어 뭐 미국의 유명 연예인 중에는 유방암에 밀리 걸릴 거라고 나와서 자기가 미리 수술했는 연예인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의 유전체를 통해서 질병을 예측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생물도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개를 끄집어내가지고 개 유전체로 질병을 예측해봤더니 사람의 유전체보다 미생물의 유전체가 훨씬 더 정확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미생물이 굉장하죠. 이 미생물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균이 있어요. 중간균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좋은 균이 되기도 하고 나쁜 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할 때 중간균이 좋은 유익균이 될까요? 제가 이거 엄청 오래 연구했는데 뉴스타트 하면 됩니다. 제가 그거 차곡차곡 설명드릴게요. 7가지를 다 설명드릴 수 없고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이번 기간 동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생물이 처음 있을 수 있는 곳 입입니다. 입. 자, 사탕을 먹었어요. 그러면 설탕이 치아를 막 녹여서 충치를 일으키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충치가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봤더니요. 여기 보면 재미있어요. 여기 이 치아 중에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라는 균이 이 안에 살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입에도 많이 살잖아요. 근데 그 균이요, 설탕을 딱 먹으면요, 이 사기 그릇을 녹이는 이 에나멜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가서 설탕이 막 충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설탕을 좋아하는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가 치아를 녹이는 에나멜을 대사물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이 치아를 막 녹이니까 거기에 충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되게 신기한 게요. 이 아까 말씀드린 에나멜이요, 이렇게 에너지를 쫙 어떻게 내면 젖산이 많이 생성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 산성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탕을 많이 먹으면 설탕 자체가 충치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설탕을 좋아하는 얘가 그것을 막 먹으면서 부산물을 만들어서 충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충치만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치아에 있는 이 균들이요, 우리 몸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조선일보에 입에 이것이 위험 높인다라고 해서 입안에 있는 균들, 당연히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건 균들이 일으켰죠. 안 좋은 균들이. 근데 그 안 좋은 균들이 결국 몸속에 남아서 위암을 더 높이더라는 것입니다. 암을. 그래서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치아에 안 좋은 균이 많은 사람들이 위암 발생률이 52%나 더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에 있는 균을 잘 관리해야 될까 안 할까요? 잘 해야 되죠. 걔가 입과 식도까지 다 연결지어서 잇몸 건강이 나쁜 사람이 결국 다른 질병에도 더 많이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와 비슷한 논문인데요. 여기에 논문에 보면요, 이 미국 미시건대 연구한 사람들이 이 치주염하고 구강 미생물이 대장암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연구해서 이렇게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 연구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치주염이 있는 균이 결국 대장암까지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요 잇몸 질환의 치매도 일으키는데 잇몸 중에 여기 포로피로모나스 긴기 발리스라는 이름도 어려워요. 발리스라는 이 균이요,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균인데 이 균이 살아서 몸속으로 다 들어가서 장까지 가가지고 치매 일으키는데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예요. 궁금하신 분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강에 있는 미생물들이 우리 여러 몸들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양치 잘하고 칫솔 소독 잘하고, 더 중요한 것은 치아에 뭐가 남아있으면 균들이 막 먹으면서 증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치실을 잘 사용해가지고 균들이 증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목사님 이렇게 가글 그건 알코올 맛 나잖아요. 그럼 균 싹 찍고 좋겠네요. 그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신기한 게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유해균을 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밸런스가 중요해요. 유해균이 한 15%, 그다음에 좋은 균이 한 80% 이렇게 있을 때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균을 싹 없앤다고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까 진딧물도 균 싹 없앴더니 어떻게 됐어요? 시름시름 다 죽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가글까지 하면서 균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양치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설탕, 제일 중요한 거 설탕 줄이는 거.
요즘 설탕 안 먹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설탕 반드시 줄이. 이 설탕은요, 우리 혈당만 올릴 뿐만 아니라요, 우리 몸의 대사를 다 망칠 뿐만 아니라 이 유해균들은 설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좀균이에요. 제 아는 후배 중에 하나가 형님 디톡스를 했더니 무좀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요. 그 디톡스한 효과보다 더 큰 이유는 설탕을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 무좀균은 설탕을 굉장히 좋아해요. 설탕만 안 먹어도 거의 다 줄어듭니다. 근데 아무리 약 많이 먹고 약 바르고 설탕 많이 먹으면 걔네 안 죽어요. 엄청 잘 자랍니다. 근데 아시죠? 암세포도 설탕 굉장히 좋아해요. 설탕을 줄이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칫솔 소독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칫솔 소독기에 칫솔을 늘 소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술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술을 딱 마셔 이제 에탄올이죠. 그러면 그 술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세포에 붙어 가지고 암 일으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암이 도대체 되는 것일까라고 보니까 이것도 역시 이 알코올이요, 우리 몸에 딱 들어가면 얘를 좋아하는 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좋아하는 애가요, 이 알코올을 딱 이렇게 만나면요, 니트로사민이라는 것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얘가 발암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자체가 들어가서 암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알코올을 좋아하는 유해균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대사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대사 물질이 암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한 가지 이게 실험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강에 균이 있으면 지금이랑 과거랑 균이 좀 다를까?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저기 옛날 오래된 사람의 구강에서 차자자자작 캐내고 그다음에 현대인 사람에서 차자작 캐내서 균을 비교해 봤더니요, 옛날 선조들의 입에 구강에 있는 세균충이 훨씬 더 독소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입에 안 좋은 유해균이 종류가 훨씬 많더래요. 신기하죠?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먹는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재밌어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이쪽은 치아가 고르고 이쪽은 치아가 고르지 않죠? 이게요, 뉴질랜드 그다음에 호주 과거에 이제 있었던 선조들하고 그 이후의 선조들하고 이제 비교한 건데요. 치아가 멀쩡한 사람들은요, 요즘 현대식 안 먹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농사지었어요, 그렇죠? 채식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요. 여기 이 사람들은 이제 문명이 발달된 문명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 치아가 고라요, 안 골라요? 안 고르죠. 과거의 선조들의 치아가 훨씬 더 고릅니다. 그래서 이 식습관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와 관련된 여기 오늘날 영상이 하나 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보다 현재 음식들이 안 좋은 미생물도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구강 구조에도 영향을 준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고당질, 고지방, 고단백질 얘들은요, 구강에 안 좋은 균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 치아 이거 모양에도 분명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주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구강의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쭉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이 미생물의 가장 많이 95%는 이 장에 삽니다. 이 장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크로바이옴 정서시대 장내 세균이 암, 비만, 심장병까지 좌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미생물이 이 몸속에서 어떻게 잘 자라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 환자도 보니까요. 치매 환자도 비교해 보니까 이 장 속에요, 박테로이데스를 아까 좋은 균이라고 했잖아요. 좋은 균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안 좋은 균들은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또 기사를 보면 아커만시아는 장 점막에 서식하는 균이에요. 얘도 장에 사는 균인데 장 건강을 비롯해서 비만, 대사증후군, 제2 당뇨병, 또 폐암, 피부암 여러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기 보면 생물연구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아주 엄청 작아요. 우리가 왜냐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작지만 그 작은 애들이 그 안에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당뇨병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보실게요. 피르미큐테스 문, 문이라는 건 종류예요. 종. 무슨 종.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과 하면 고양이과 안에 뭐 사자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뭐 퓨마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기 피르미큐테스 문이라는 것은 그 종을 말합니다. 이 피르미큐테스 문 얘는요 좋은 균이에요. 클로스타사 강 역시 얘도 종류를 뜻합니다. 그런데 얘 둘이 서로 비율에 따라서 내당능 저하와 양의 상관을 보여준다 이렇게 돼. 내당성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하면 우리 생체에 글루코스라는 것을 어떻게 잘 처리하는가, 당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결정짓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균이 많을수록 당을 더 잘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유익균 마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뇨병에 더 안 걸린다는 얘기죠. 반대로 유해균이 많은 사람은 당뇨병이 훨씬 더 잘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갑상선하고도 영향이 있어서 여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결론을 말하자면 갑상선 기능에 이 장하고 서로 연결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장 기능에 또 영향을 주는 게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 안 좋은 미생물들이 많으면 갑상선이 훨씬 더 빨리 많이 안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암이요 이렇게 암이 번질 때요 여기 글 보면 여기 코스티카 여기 ETA201 여기 논문 내 보면요 암세포가 이렇게 번지잖아요. 근데 암세포가 번질 때 보니까 미생물들도 같이 이동하더라는 겁니다. 안 좋은 미생들이 같이 이동하면서 그것을 더 잘 자라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세포는 뭐 좋아해요? 설탕 굉장히 좋아합니다. 설탕 굉장히 좋아하고 기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고 인스턴트를 많이 먹으면 암세포가 엄청 잘 자라고 그 잘 자는데 영향을 주는 애 역시 마이크로바이옴도 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논문에도 보면요 기사에도 보면 아토피 피부염에도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 하면서 여기 디스바이오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디스바이오시스가 뭐냐면 불균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균은 많고 유해균은 적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출 때 우리 몸이 건강한데 그 건강이 깨지면 그 균의 수가 종류가 왜냐하면 중요한 게요. 우리 몸에 있는 이 균들이요. 유익균의 종류도 많아야 됩니다. 얘네가 어떤 애는 굉장히 오래 사는 애고 어떤 애는 하루만 사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유익균의 종류도 많아야 되고 개수도 많아야 돼요. 그래서 종류를 많이 늘리고 개수를 많이 늘리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쭉 이어서 읽어보면 이 연구에 알레르기 환자들은 락토바실러스 그리고 비피더스균 주로 봤잖아요. 이 균들이 적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토피 있는 애들이 봤더니 이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기수는 적고 유해균인 클로리스티리우듐 속 세균 또 황색 포도당 구균 이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균의 밸런스에 따라서 피부병도 역시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치매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이 치매가 있는 사람들은 이 루미노코쿠스라는 균이 많습니다. 얘는 유해균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해균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치매에 더 잘 걸린다. 그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하고요 뇌는요 약 2,000가닥의 신경 섬유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하나만 알 수 있는 게 스트레스 딱 받으면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런 거 하나만 봐도 굉장히 서로 깊이 이렇게 연관돼요. 밥 많이 먹으면 막 머리가 맑아요? 아니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 장이요 뇌하고 2,000가닥으로 신경이 쫙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뭐 요즘은 제2의 장은 제2의 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얘들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하는데요. 대표적인 스트레스 딱 받으면 노에피네프린하고 에피네프린 같은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쫙 나와요. 이 호르몬이 쫙 나오는데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쫙 나오면요. 이 장의 미생물들이 갑자기 막 증식합니다. 막 증식해요. 그래서 독소를 내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아드레날린 반대가 세로토닌이라고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세로토닌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장의 미생물들이 계속해서 물질들을 쫙 대사 물질들을 내보내요.
그렇게 하면서요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을 때 이 나온 독소를 내보내기 위해서 설사까지 만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참 신기하신 분이에요.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몸에 독소가 막 나오면 그걸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애들이 굉장히 빠르게 활동해요. 그래서 오히려 아드레날린이 나오자마자 균들이 쫙 증식하면서 이 세로토닌이 잘 나오게 돌 뿐만 아니라 설사를 통해서 독소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서 끊임없이 연구해요. 그럼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서 개수를 늘리고 좋게 하면 병이 치료가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저것처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막 각광받게 된 이유가 코로나예요. 코로나 걸린 이유가 면역력이잖아요. 이 면역력이 도대체 뭐랑 연관이 있을까 하고 막 연구를 해봤더니 이 장 속에 있는 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유익균이 많을수록 더 면역력이 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각광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기사 보시면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요 이 미생물 증식을 좋은 미생물을 증식시켰고 잘 처리하면 암을 세포의 증식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승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영향을 줘서 우리의 건강할 수 있도록 약을 만들고 이런 일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승인되겠죠. 그럼 우리 이렇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의 몸에 유익균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나를 만들면 그러면 더 강하고 건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익균을 잘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대장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식을 하잖아요. 그럼 이 고기가 막 위에 들어가서 쭉 내려가서 소장 들어가 대장까지 가요? 안 갑니다. 소장까지 가서 다 소화를 시켜요. 제가 예전에 저는 고기를 안 먹는데 박물을 한번 갔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이 저 온다고 등심을 3덩이를 사놨어요. 이분이 엄청 가난하거든요. 세 덩이를 막 제가 보니까 막 59,000원, 뭐 하나에 69,000원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온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저는 고기를 안 먹는데 그걸 모르고 그걸 막 해놓으신 거예요. 해놓으시면서 이제 막 그걸 구워요. 그러니까 옆에는 쏙 집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우리 목사님 고기 안 먹어 그러려고 아이고 집사님 우리 목사님 고기 이래요. 제가 입을 탁 막았어요. 그렇죠? 얼마나 상처 받으시겠어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집어 먹었어요. 아이고 근데 먹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뭐든지 끊는 건요 싫어야 끊지 고기가 너무 맛있으면 못 끊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기가 맛없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끊어야지. 하나님 설탕이 맛없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끊어야지 이러면 못 끊습니다. 절대 못 끊어요. 아무튼 고기 씹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먹어야죠. 그리고 이분이요 저 먹으라고 다른 집사님은 못 먹게 다른 집사님 먹으려면 손을 탁 쳐가지고 먹지마 먹지마 이렇게 해요. 그걸 또 상추도 안 싸놓으셔서 상추 없이 그냥 그걸 먹었어요. 아이고 밤에 왔는데 가스가 얼마나 차는지 뭐 그 가스 많이 차서 등까지 아파 보셨어요? 야 사람이 가스 많이 차면요 막 여기 등이 아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고기가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썩어가지고 가스를 내뿜는 거예요? 그 몇 시간 사이에 막 고기가 막 썩어가지고? 아니죠. 고기가 뱃속에 딱 들어가면요. 이게 쭉쭉쭉쭉 소장까지 딱 가면 소장까지 가면요. 이 대장에 있는 유익균들이요. 걔를 분해하기 위해서 막 몰려듭니다. 소장으로. 거기서 분해를 막 해요. 분해를 하면서요. 수가 굉장히 폭증합니다. 엄청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걔들도 분해하면서 가스를 내뿜을까요? 가스를 내뿜어요. 그러니까 폭증한 그 균들의 가스가 차가지고 배가 아픈 거예요. 고기가 들어가서 썩어서 배가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 가스가 쫙 차면서 차는 거예요. 근데 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에 있어야 되는 균이잖아요. 소장에 갔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소장을 괴롭히죠. 거기서 이제 누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면 이게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통곡물이나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얘가 소화가 이렇게 쫙 되고 대장까지 갑니다. 안타깝게도 대장의 유익균들은요 채식주의자입니다. 걔들은 유익균들은 채소를 좋아하고 야채를 좋아하고 통곡물을 좋아해요. 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 건강적으로 생각해봐도 단백질이 필요한데 너무 지나치 단백질 보충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미생물이 악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만 먹으면 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죠? 머리를 조금 굴려보면 그죠? 보니까 100g 이하로 먹으면 됩니다. 요만큼이죠? 안 먹는 게 낫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에이씨, 안 먹는 게 낫지 목사님. 그리고 주의사항이 절대 숯불에 구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사님 고기 먹어도 암 안 걸려요. 암 안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연 항생제를 만들어놔서 그래요. 야채, 특히 상추는요. 천연 항생제입니다. 상추를 같이 먹으면 원래 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암에 걸리고 병에 걸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연 항생제를 통해서. 근데 숯불에 구워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생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천생적으로 고기를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럼 죽는데 먹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마시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100g 이하로 절대 숯불에 굽지 말고 고기 양의 10배 이상 상추를 먹으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고기를 안 먹으면 죽는다 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우리가 잘 아는 히포크라테스가 있잖아요. 이런 말 했어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훨씬 더 똑똑해요. 우리는 이 식생활과 생활이 많이 망가져서 옛날 사람만큼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아주 BC 460년대 얘기했어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대단하죠? 요즘 사람들은 막 뱃속에 있는 백성의 균들을 어떻게 끄집어내게요? 변으로 해요. 변으로. 그 변을 다 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꺼내가지고 확 실험하는데 히포크라테스 뭐라 그랬어요? 그 실험 안 해도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돼. 마이크로바이옴 95%가 산다 그랬잖아요. 그 장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장에서요 불균형이 딱 생기면요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과민성 장어군, 그다음에 당뇨, 파킨슨, 자팽 이런 거 걸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을 잘 맞추는 노력이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아까 얘기했듯이 균의 종류가 이렇게 유익균, 유해균이 있는데 얘들이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가요. 쥐를요 무균 상태로 만들어 봤대요. 무균. 근데 쥐들이 다 우울증에 걸리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추는 건요. 유익균이 잘 자라게 하면 밸런스를 맞춥니다. 근데 유익균이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항생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사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항생제 남용이 오늘날 장내 미생물의 이 종류에도 영향을 주고 개수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요즘 이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이 고민해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정말 많이 남용하잖아요. 뭐 안 들어있는 약이 없습니다. 저희 처가 얼마 전에 기침이 막 나가지고 기침약을 먹었는데 기침은 안 났는데 이게 손목이 아프더니 손목이 안 아프더래요. 기침약을 먹었는데 왜 손목이 안 아프게 해요? 항생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뭐 항생제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항생제 남용이 분명히 마이크로바이옴과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거 먹으면 세균이 없어지니까 좋은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만 잘 관리하면 정신도 맑고 몸도 건강할 수 있다. 이 유익균과 유해균이 잘 공유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익균을 잘 만들고 유해균을 없앨 수 있을까? 중요하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알게 된 거 복이 아니에요. 복입니다. 옆 사람에게 복 받으셨네요. 해보겠습니다. 복 받으셨네요. 복 받으셨네요. 복 받으셨어요. 복 받으셨어요. 복 받으셨어요. 복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유해균을 없애고 유익균을 늘릴 수 있을까?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어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좀 나누고 마칠게요. 제가 이 유익균, 유해균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냥 유익균만 만들면 되잖아요. 유익균만
막 고기도 먹고 막 살고 막 이래도 그쵸? 그 유익균만 있으니까 병이 안 걸릴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유해균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을 주셨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참 핍박 많이 받았어요. 초대교회 때 아시죠? 예수님 믿으면 자기 신분과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 당시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재산, 가족, 자기의 생명.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네로 황제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저렇게 콜로세움에다가 사자 굶겨서 탁 죽였어요. 그럼 사자가 막 굶어 사람들에게 달려들었을까요? 안 달려들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처음에 사자를 굶겨가지고요, 저렇게 그리스도인들에 탁 내보냈더니 사자들이 안 물들어요, 사람을. 네로가 어떻게 했냐면 개 가죽을 벗겨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개 가죽을 씌웠습니다. 그럼 이 사자가 사람이 아니라 개라고 여서 막 달려들었죠. 그렇게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렇게 똘똘똘 묶은 다음에 역청을 칠해서 불을 질러서 가로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고통을 겪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제가 이 마이크로 바이옴 연구하면서 그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이 저렇게 죽어갈 때요,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믿지 말아야지, 믿었다는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의문을 가졌어요. 왜? 예수가 누구신데 저들은 저렇게 죽어가지? 라고 물음표,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이 신앙을 만들었어요. 왜 굳이 토요일 날 교회 가요? 사람들이 저 사람 희한한 사람이야. 금요일 날 해만 지면 테레비도 안 봐. 야, 먹는 걸 뭐 이건 왜 안 먹고 저건 왜 안 먹어? 왜? 안식일을 포기하면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데, 먹는 걸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더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왜? 그 왜가 믿음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통받은 분들은 불쌍하기만 한 거예요? 스데반이요,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막 맞았습니다. 죄진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막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던 스데반이 아야, 이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신앙의 선조들이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순간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 포기해야 될 거 정말 많아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거 포기해야 될 거 정말 많습니다. 상대가 속이는 줄 알면서도 속아도 줘야 돼. 사랑받지 못하면서 사랑은 계속 줘야 됩니다. 우리 삶이 고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그 믿음의 길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 우리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암송하는 성경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내 주께 가까이 참회를 합니다. 제가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고 어려움을 당해서 식당 문을 닫은 집사님 함께 있을 때도 이 참회를 계속 불렀어요.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집사님이 안식일을 너무 철저하게 지켜서 식당이 망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해지기 전까지. 그래서 집사님 손을 붙들고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참여했습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습니다. 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같이 계속 불렀어요. 그 참여를 부를 때 강한 힘을 얻었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희망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아락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유익균과 유해균을 통해서 유익균을 늘리고 건강하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늘 힘있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 바라면서 내일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유익균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